자, 그럼 저희 이제 교육과정 B 해설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강의 수강하시기 전에 먼저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푸시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사실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된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되게 슬프고 좀 속상하고 자괴감이 드는 일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그 감정을 넘어서지 못해서 내가 나 그냥 모의고사 문제 풀지 않고 해설 강의를 들고 듣고 그때 공부 개념 익힐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진짜 지금 뭘 모르는지를 잘 알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냥 요거를 잘 넘어가시고 내가 만약에 모의고사를 풀다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공부 잘 안 된 거잖아요, 그 부분. 그러면 그 부분 다시 공부하시면 되니까 그냥 '내가 뭘 모르는지를 파악한다.'라는 측면에서라도 모의고사 문제 꼭 푸시고 그다음에 해설 강의 수강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1번 문제부터 풀어 볼 거고요. 자, 1번 문제는 놀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나다라는 놀이 상황이 있고요. 소문항 1번은 비고츠키, 2번은 스밀란스키, 3번은 존슨의 사키놀이 발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소문항 1번은 비고츠키의 놀이 관점에 근거해서 A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그것을 여기에 근거해서 설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밑에 박스를 좀 읽어보면 사회극 놀이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이들 간에 사회적인 규칙과 가작화에 대한 공유된 이해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러한 공유된 이해는 아이들이 놀이의 틀이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A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유된 이해가 뭐라는 거예요? 놀이의 틀을 만들어가는 가운데서 A를 이루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의 A의 내용을 한번 보면 자, 지금 건우라는 친구가 블록을 입에 대면서 "내 말 들리나?" 오버했더니 현우가 "엥?"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건우가 "병사, 병사 거기 있나?" 했더니 현우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무전기 없어." 했더니 건우가 나 지금 전쟁놀이 중인데." 이렇게 그냥 블록을 입에 대면서 해 보라고. "뭐 거기 뭐가 있나? 빨리 말해라." 그랬더니 현우가 전쟁놀이?"라고 하면서 본인도 입을 이렇게 입에 대고 무전기를 사용을 하는 가작화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의 공유된 이해를 생각을 해 보면 어떤 것들이 이해가 되고 있죠? 1번 "나는 지금 전쟁놀이 중이다."가 공유가 되었고 2번 "그렇기 때문에 무전기가 필요한데 무전기가 없어도 이렇게 블록이라든지 손을 이용해서 무전기를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놀이 가운데서 서로 이전에는 잘 이해가 달랐던 내용들을 공유된 이해로 하나로 맞춰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어떤 것들을 이뤄가게 되냐면 상호 주관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호 주관성을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다른 생각이랑 다른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서로 하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목표에 다가가는 것을 상호작용 주관성이라고 하고 비고치크는 이 개념을 굉장히 중요한 유아의 놀이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서로 이제 공유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무전기 사용이나 전쟁놀이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가 건우가 요걸 현우한테 설명을 해 주게 되면서 서로 공유된 이해가 생기면서 사회극 놀이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호 주관성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소문항 2 번도 가 볼까요? 자, 스밀란스키의 사회극 놀이 요소 중에서 가의 기억과 나의 니은에 해당하는 가작화 요소랑 그 이유를 쓰라라고 했거든요. 자, 먼저 가의 기억은 블록을 입에 가져다 대며 "내 말 들리나 오바." 였고요. 자, 나를 한번 읽어 보면 자, "머리 어떻게 해 드릴까요? 잘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머리에 대고 지금 머리를 자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예원이가 "엥?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거는 머리 감을 때 뭐 할 때 여기 머리 담그는 거야."라고 또 이야기를 해 주고 있죠. 그랬더니 예원이가 그거?" 라고 하면서 자기 머리를 바구니에 대니까 예원이가 머리를 유정이가 머리를 만지작거리면서 "여기 미용실 샴푸하는 곳이니까 머리부터 감겨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눈 꼭 감으세요. 물 온도는 어떠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스밀란스키의 사회극놀이 요소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6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블록을 입에 가져다 대면서 하는 것은 어떠한 사회극놀이의 준거일까요? 그쵸. 요거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사물의 가작화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가작화는 뭐죠?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 이거를 마치 그 사물인 것처럼
마우스를 마치 무전기인 것처럼, 타이머를 마치 무전기인 것처럼 요렇게 자신만의 상징으로 바꾸는 것을 사물의 가작하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여기 유정이가 머리를 만지작거리면서 "여기 미용실 샴푸하는 곳이니까 머리부터 감겨주는 거야."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이걸 역할의 가작화랑 조금 혼동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만약에 이 밑줄이 그 니은의 끝에 "눈 꼭 감으세요. 물 온도는 어떠세요?"까지 돼 있었다면 역할의 가작화에 조금 더 가까웠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 부분은 밑줄이 쳐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역할 행동과 상황의 가작화에 해당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행동과 상황의 가작화로 써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다를 보면 이제 블록 쌓기 단계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네. 현지가 나오고, 현지가 쌓기 놀이 영역에서 혼자 블록으로 집을 만들고 있고, 탑처럼 쌓아 올린 기둥을 양쪽에 세우고, 한번 그림을 그려 보면 기둥을 양쪽에 세우고 기다랑 삼각형 모양 블록을 찾아서 두 기둥 위에 하나의 지붕처럼 얹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구성하고 무너뜨리고 구성하고 무너뜨리고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그냥 존슨을 한번 보셨다라고 한다면 이거 뭐예요? 예. 여기 폐쇄 공간을 만드는 단계, 교각 단계라고도 우리가 하는데 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물을 서로 연결을 해 가지고 초보적인 구성물을, 그래서 보통 제가 방금 그림으로 그렸던 다리라든지 요러한 부분들을 만드는, 그래서 다리 모양을 만드는 단계가 이제 교각 단계라고 하는 존슨의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쪼끔 더 보면 처음에는 그냥 블록을 이리저리 옮기는 단계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다음에는 그냥 요렇게 단순하게 쌓아 올리죠. 쌓아 올리다가 지금 현지처럼 이렇게 좀 폐쇄된 공간까지는 아니지만 어쩌면 이렇게 좀 한 부분은 이렇게 좀 막혀 있는 이러한 구성물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러다가 공간 구성 단계로 가게 되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폐쇄된 공간 구성하기 단계죠.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폐쇄된 공간을 만드는 공간 구성 단계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5 단계는 이제 패턴 단계라고 해서, 이때는 좀 장식적인 패턴, 그래서 그냥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 이런 식으로 장식을 하는 굉장히 세밀한 디자인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 명명 단계에서는 자신이 만든 구성물에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자 그리고 정교화 단계에서는 이제 정말 3차원적으로 내가 좀 뭐 이거를 실물의 축소판처럼 구성을 좀 해 보는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처음에는 옮기는 단계, 그리고 그다음에 쌓기 단계가 오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답으로 쓰여야 되는 교각 단계가 오게 되고, 이제 그다음 단계가 공간 구성 단계라고 하는 회사 공간 구성하기 단계가 되고, 그 후에 좀 장식적인 패턴을 만들다가 자신의 구성물에 이름을 붙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정교화 단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교각 단계를 썼고, 그것을 4 단계 공간 구성 단계, 폐쇄된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가게 된다면 어떠한 지도 방법을 현지인한테 해 주면 좋을까요? 이제 요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써 주셔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냐면 어 폐쇄 공간에 대한 암시를 좀 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모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네가 만들어 놓은 다리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다면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식의 발문을 좀 선생님들께서 써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교각 단계, 그다음 단계인 폐쇄 공간을 어 촉진할 수 있는 폐쇄 공간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지문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도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는 바다반 유아들과 명교사의 대화, 그리고 나는 주말 지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요 문제는 사회교육 문제이고요. 보시면 역사교육의 개념을 쓰는 거라든지, B의 활동 유형은 이제 토의거든요. 그래서 토의랑 관련된 내용 쓰는 거라든지, 나의 이야기 나누기에서 교사의
놀이 지원과 관련해서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관련된 내용을 쓰는 문제들로 구성을 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저희가 쭉 읽어 보면 먼저 소문항 1번에서는 A와 B에서 유아가 경험할 수 있는 A랑 그 나에서 유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써야 되니까 한번 저희가 좀 그거를 보면 "선생님 우리 동네 이름은 왜 뿅뿅동이에요?" "아 원래 뿅뿅동이어서 그래." "그러면 우리 동네 이름은 누가 졌지?" "아 여기 우리 엄마 어렸을 때부터 뿅뿅동이었대. 그래서 선생님이 '아 너희들은 우리 동네 이름을 누가 지었을지 궁금하구나.'라고 하면서 선생님도 우리 동네 이름은 누가 지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궁금해진다. 우리 동네 이름은 누가 지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지금 교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게 "왜 뿅뿅동이야? 원래 그랬다. 우리 엄마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우리 동네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 그러면 여기선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 뿅뿅동이라는 동네 이름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뿅뿅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나로 가서 나를 보면 자, "이거는 내 동생이 먹는 분유야. 아기가 가루를 먹는다고? 아 나도 아기 때 저거 먹었대. 가루약 먹으면 기침 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물 타서 먹는 거래. 엄청 맛있대." 그랬더니 "나도 엄마한테 아기 때 분유 먹었는지 물어봐야겠다. 아기 때랑 지금은 먹는 음식이 다르구나." 했더니 교사가 "너희들 말처럼 아기 때랑 지금 먹는 음식이 다르구나. 그러면 아기 때랑 지금 뭔가 달라지는 것들 이 비교해야 할 것이 또 뭐가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옷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자신도 아기일 때는 분유를 먹었지만 지금은 분유를 먹지 않고 내 아기 옷은 예전엔 작지만 지금은 그렇게 작지 않고 그리고 나는 예전에 기저귀를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바운더리 안에서 선생님들께서 역사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자, 역사 개념 여기서 그럼 동네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쵸. 연속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시간이 흘러도 우리 동네 이름은 뿅뿅동, 우리 엄마가 어릴 때도, 그리고 지금도 뿅뿅동이니까 과거의 것이 지금까지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는 아기 때는 분유 먹었어. 아기 때는 옷이 작았어. 아기 때는 기저귀를 입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쵸. 그 개념은 변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실 역사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건 요 두 개죠. 역사 교육은 시간에 대한 거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무엇이 변했는지에 대한 것이고 아이들은 사실 변화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내가 눈앞에 보고 있는 사물에 대한 판단을 하는 직관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과거랑 현재를 비교하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아이들이랑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역사 교육의 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소문항 2번에 요게 있죠. 네,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우리가 활동 유형을 진행하기 위한 교사의 적절한 것 역할을 사례에 근거하여서 쓰는 건데 자, 그러면 교사가 여기서 무슨 역할이 필요한지 저희가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겠네요. 아이들이 4 명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동그랗게 모여 앉았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통해서 '아 이거 토의인가?'라고 우선 첫 번째로 유출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보세요. 우리 동네 이름 누가 지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누가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아 나는요. 1 층에 할머니한테 물어볼래요. "아 할머니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 생겼으면 어떡해? 아 우리 할머니는 나한테 과자 많이 사 주는데 우리 할머니 진짜 좋다. 나중에 놀러 와." 이 친구 지금 딴 얘기하고 있네. 나 그럼 놀러 갈래. 나 오늘 유치원 끝나고 가도 돼?" 놀러 와." "아 난 할머니한테 물어보는 거 별론데. 할머니가 모를 것 같은데. 아 그럼 경찰서 가서 물어보자. 경찰서에 가면 컴퓨터도 있고 지도도 있어. 희영아 이따 너네 집에 가서 너 장난감 빌려서 놀아도 돼?" 지금 계속 희영이랑 정원이는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그러면 지금 딱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정은이랑 희영이 지금 주제랑 벗어나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교사로서 좀 해 주면 좋을까요?
그쵸. 토의에서 이제 벗어난 친구들이 다시 주의에 집중할 수 있게 교사가 한마디를 좀 해 주면 다시 아이들이 주제에 돌아와서 주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요거를 발견을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4명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명교사랑 4 명. 근데 지금 보시면 우재랑 정은이랑 희영이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 명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한 명 말 안 하는 친구도 발언권을 주어서 그 아이도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아이들이 어떠한 것들을 말했잖아요. 그쵸. 의견을 말했죠. 그럼 교사가 중간중간에 이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아이의 의견을 정리해서 다른 듣는 친구들한테 말을 해 주는 역할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찾으셔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써 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요 이야기 나누기, 그 분유 이야기 후에 명교사가 놀이를 지원한 내용이래요. 그래서 요거를 교수학습 상황에 관련해서 저희가 써 보는 건데 연교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유아들이 분유를 물에 녹이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을 파악을 해서 따뜻한 물과 초시계를 제공해서 유아들이 분유를 녹이는 데 필요한 시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교사는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아이들이 분유가 물에 녹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따뜻한 물과 초시계를 제공을 해서 분유를 녹이는데 필요한 시간을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요거는 교사가 어떤 환경적인 측면을 재원을 했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수학습 중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다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요거 써 주시면은 되는 문제였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3번 문제 볼 거고요. 3번 문제도 이제 사회교육의 문제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3번 문제도 좀 한번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이제 바다반의 이야기 나누기 일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서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걸 쓸 거예요. 자, 먼저 이야기 나누기 주제가 있나 봅니다. 웅이가 생일 선물로 받은 로봇을 친구들한테 가져와서 보여준 뒤에 가방에 넣어 놨는데 하원할 때 보니까 가방에 없었어.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가져간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교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융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융이가 유치원에 로봇을 가져왔다. 유치원에 로봇 가져오면은 너 엄마한테 혼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융이가 유치원에 로봇을 가져온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이 명수는 "이러면은 우리 절대자인 교사가 지켜 만들어 놓은 규칙을 어기면은 혼난다."라고 엄마가 이야기를 한 로봇을 죄송해요. 유치원에 로봇을 가져오면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규칙은 엄마가 정한 건데 "너가 그 규칙을 어겼으니까 너 엄마한테 혼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홍철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난 그래도 너무 가져가고 싶은 날은 장난감 유치원 가져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친구들의 도덕성을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명수가 유치원에 로봇을 가져오고 싶지만 가져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거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으니까죠. 그런데 홍철이는 "아 난 그래도 너무 가져오고 싶은 날은 가져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콜버그의 도덕성 이론에 따르면 지금 우선은 두 친구는 전인습 수준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명수는요. 처벌과 복종 지향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요? 엄마한테 혼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유치원에 로봇을 가져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홍철이는 도구적 상대주의 지향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가져오고 싶을 때 나는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요 두 친구는 요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우리가 요것에 대해서 이제 도덕성 문제로 워밍업을 했으니까 소문항 2 번에서 가치 분석 모형에서 A에 해당하는 단계명이랑 이것을 통해 유아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B 단계에서 유아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가치 분석 모형
우리 지난 1 회차 때는 가치 명료화 모형을 봤었고요. 이제는 가치 분석 모형을 볼 건데 자 가치 분석 모형은 이렇게 6 단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요. 가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상황을 들려주고요. 이때 각각의 사람들이 지지하는 의견이 뭔지 를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가치가 서로 다르겠죠 당연히. 그러면 각각의 사람들이 갖는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또는 같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정 탐색에서는 그러면 각각의 사람들이 여기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게 될까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이제 단순한 객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감정에 대해서도 한번 공감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는 가치 판단을 분석을 하는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자 내가 어떤 A랑 B가 있으면 A랑 B를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이 A랑 B 중에 내가 스테이터스를 하나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A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길지 B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 보고 자 5 단계에서는 내가 이제 나는 A는 A라고 하기로 정했어요. 그러면 내가 A에 대해서 왜 선택했는지를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치 갈등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가치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석을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치 분석의 예시를 보시면 동은이가 시계를 깬 것을 연진이가 "나 비밀로 해 줘."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가치 확인을 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친구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같이 비교하고 대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 보고 3 단계에서는 각 친구들이 어떠한 감정을 느낄지 너라면 어떨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 보고요. 가치 판단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연진이가 동은이를 도와서 말을 안 한다면 또는 연진이가 선생님한테 말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보고 가치 갈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나를 내가 정했잖아요. "그럼 너는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묻고 마지막 가치 검증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동은이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 보는 게 가치 분석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저희가 문제를 한번 쭉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야기 속에서 지금 교사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해서 지금 1 단계를 하고 있고 이 이야기에서 제일 속상한 사람 여기서는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감정을 탐색하고 있죠. '융이가 속상할 것 같다. 융이가 속상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로봇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여기저기 찾아보자. 바깥 놀이터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가져갔을 수 있으니까 다른 친구 가방도 보재요. 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다른 친구 가방을 지금 수색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이거를 딱 기회를 포착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 그렇게 다른 사람의 가방을 어 본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아 죄송해요. 이게 먼저네요. "바깥 놀이터를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선생님이 "형돈이가 홍철이가 말한 대로 교실과 바깥 놀이터를 찾아보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놀이 시간이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을 찾는다고 바닥만 보고 다니다가 바깥 놀이터에서 다른 반 친구랑 부딪힐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때 교사가 "그럼 준하가 말한 대로 우리 반 친구들 가방 속을 모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교사가 하고 있는 단계는 우리가 봤었던 가치 분석 모형 중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가치 판단을 분석하고 있어요? 가치 갈등을 분석하고 있어요? 가치 판단을 분석해서 "너네가 이런 얘기했잖아. 근데 너네가 그런 얘기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라고 해서 아이들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을 하고 있죠 여기서. 자 그런 다음에 교사가 "너희도 용이처럼 로봇이 아니더라도 아끼는 물건 잃어버려 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그때 마음이 어땠냐? 제가 좋아하던 거다. 저도 속상했던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너희가 용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내리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네 가치 갈등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 모습이 이 밑에 세 줄의 대화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쵸.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우선 이 A의 단계를 말하는 건데 A의 단계는 뭐예요? 가치 판단 분석하기 단계고 여기서 유아들은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여러 가지 대안을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B는요. "너희들도 아끼는 물건 잃어버려 본 적 있지. 아 그때 너무 슬펐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이 지금 교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의 의도는 이 일이 "너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면서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느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써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소문항 3 번을 보시면 소문항 3 번은 호프만의 공감 능력 발달 단계에 근거를 해서 바다반 유아들의 공감 능력 단계를 추론을 하고 이유를 쓰는 건데 자 지금 보시면 바다반 친구들 전반적인 공감을 한번 볼까요? 지금 공감에 대해서 "속상한 사람은 누구냐? 용이가 속상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공감이 좀 났었고 또 "너희들 잃 인형 잃어버렸을 때 마음이 어땠니?" 이거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거고 태호는 어때요? "아 저도 속상했어요. 용이도 참 속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타인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기본적인 추론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호프만의 공감 능력 발달에서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요거 3 단계에는 해당되겠죠. 그래서 지금 타인의 삶에 대해서 내가 보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통해서 '아 이 사람 정말 쉽지 않았겠다.'라는 식의 공감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지금 속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3 단계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3번 문제 풀어 봤고요. 현재까지 뭐 많이 어려우신가요? 많이 사회교육 문제는 쪼끔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음악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는 고사리 꺾자라고 하는 음악 활동 계획안인데 장단 연주하기 고요. 그리고 나는 고사리 꺾자의 악보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소문항 1 번은 가나에서 사용한 장단 이름과 이 표시된 장구 구음을 쓰는 것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유특 문제에서 이렇게 좀 장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장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넣었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장단을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요렇게 저희 8 분의 12 박자에 해당하는 장단은 이제 대부분은 우리가 자진몰이 장단이다라고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자진몰이 장단에 좀 해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요 구음도 보시면 요 정간보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요 박에 대해서 지금 8 분의 12 박이니까 요렇게 좀 생각을 마디를 나눠서 해볼 수도 있거든요. 음. 이렇게 치면 지금 여기가 마디가 여기가 아니라 잠시만요. 요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한 마디 안에 들어가는 박자의 개수가 길이가 동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점사분음표에 한마디로 했을 때 이 한마디가 점사분음표, 점사분음표 얘네 둘을 더해서 점사분음표, 점사분음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장단으로 생각을 해 보면 4 마디가 반복이 되는 사박장단이다. 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사박 장단이 어 굿거리 장단이랑 자진몰이 장단이 있어요. 세마치 장단은 3 소박 3박 장단이고 자진몰이 장단은 2 소박 2박 장단이기 때문에 요렇게 사박 장단에 해당하는 것은 또 자진몰이 장단이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음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양쪽을 다 치는 건 뭐였죠? 덩, 덩, 덩. 그리고 요렇게 선의 위에 있는 것은 채편을 치는 거였죠. 덕. 여긴 어때요? 채편은 쉬고 북편은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쿵.
인데 지금 여기에 괄호가 쳐 있으니까 덕쿵이라고 써 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가에 니은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볼게요. 지금 고사리 꺽자에 맞춰서 장단을 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악기로 장단을 연주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배운 전래동요 부르고 정간보를 보면서 장단을 익히는데 처음에 손뼉으로 익히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 장단을 입으로 해 보고 그다음에 손뼉과 발을 이용해서 장단을 치고 그다음에 악기 탐색 시간 주고 구음에 맞춰서 장구 연주하고 노래에 맞춰서 해 보고 끝내고 있거든요. 자, 활동시 유의점 보세요. 유아가 노래를 충분히 불러 익숙해진 뒤에 악기 연주를 하라. 요거 맞죠? 정확한 장단을 연주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어때요? 유아들이 꼭 정확한 장단을 지도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 무슨 오디션 나갈 거가 아니기 때문에 유아들이 정확한 장단을 연주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즐겁게 즐긴다. 악기 연주 약속 정하는 건 좋고 유아가 악기를 탐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거 너무 좋고요. 악기는 종류와 크기에 따라 적절히 정리될 수 있게 바구니, 그림, 사진, 이름표를 준비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문항 3번 볼게요. 다음은 나의 전래동요에 대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자진몰이라는 건 풀었잖아요. 그러면 요 내용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고사리 꺽자라는 내용은 우선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놀이동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상음계의 노래라고 했는데 지금 높이가 다른 음표가 몇 개 나오는지 보면 미 하나, 라 하나, 미라미라미 랄랄랄라 미라미 미라도 도가 하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3 개의 음만 지금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3음계 노래가 맞고요. 자, 이 12소박 8박 장단의 노래로 부를 수 있어요? 아니라 저희 아까 뭐였어요? 3소박 4박 장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진몰이 장단은 덩덩덩 떡궁덕 덩덩덩 떡궁덕으로 진행이 되는 3소박 4박 장단이에요. 자,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거 맞고 리듬을 익히기 위해서 코다이의 리듬 음절도 사용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쵸? 음. 자, 그리고 먹이고 받으며 노래를 할 수 있다. 어때요? 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뭐 먹이고 여기를 받는 부분으로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 수 있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먹이고 받으며 받는 노래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소문항 4 번을 보시면 나의 디귿을 지칭하는 용어와 이를 부르는 방법을 쓰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 계속 요런 부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자, 요런 부분을 우리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그리고 이것의 이름은 뭘까요?를 쓰는 문제인데 자, 지금 제가 여기 약보를 옮겨 놨는데 지금 요런 식으로 소리를 내는 것을 우리가 식임새라고 부르거든요. 어 그래서 보시면 얘는 지금 얘랑 모양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식임새도 떠는 소리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막 그 소리까지는 다 알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요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성이라고 하는 소리는 이 해당하는 음을 흔들어서 내는 소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래동요의 특징 중에서 하나가 식임새, 또 다른 하나가 먹이고 받기를 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것을 저희가 배웠었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인제 요성에 해당하는 식임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요렇게 퇴성, 뭐 추성, 전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전래동요에 따라서 이렇게 뭐 요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식임새가 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고요. 어 저희가 지금 요렇게 해 가지고 4번 문제까지 풀어 봤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저희 5번 문제도 이어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